만약에 대구나 TK가 무너지고 이 상태가 되면은 자유한국당 사실상 해체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어떤 욕심 부리느냐거든요. 당의 중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대구를 이기는 선거로 갈 것이냐, 무난하게 대구 TK 정도는 냅둘 것이냐의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그 전략의 핵심 키에 누가 있느냐? 김부겸 장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부겸 장관이 여론조사 1위를 달려와요. 막 1년, 2년 되도록. 근데 김부겸 장관은 지금 분위기로는 출마를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면 대구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힘이 있고 뭔가 역할을 할 것 같고 아싸리 너무나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자부심 갖는 사람들은 김부겸을 찍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찍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관행대로 관성대로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장관의 현재 입장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밉다 싫다가 아니고 안타까운 거예요. 김부겸 장관의 입장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지방선거에서의 TK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이명박의 정치적 고향인 TK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 또는 뭐 이명박의 수사만 좀 덜컹해도 지지율이 살짝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대구 지역은 박근혜 탄핵 이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영토 확장 개념으로 대구 경북에서 뭔가 좋은 성적이 나면 좋겠지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한테는 자기들의 생명줄이 걸려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국지가 묘해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2.28 대구 민주운동 첫 국가 행사에 참석했잖아요. 거기에 유승민은 오고 홍준표는 안 갔습니다. 여유롭네요. 홍준표는 아마 그거 같아요. 내가 대구 내려가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홍준표가 대구만 갔다 가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 혹시 건방진 여유로움 아닐까요? 부끄러운 걸 수도 있어요. 부끄럽. 대구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정당의 대표가 저런 잘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구 지역 지역위원장 아닌가요? 그렇죠. 대구 북을 그러네요. 당협위원장이죠. 그 결란 세대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 갈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대구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같은 아이를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뒀다는 게 자존감이 아마 붕괴될 가능성도 있어서 진짜예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계란 세대를 맞을 수 있어서 못 갔을 수도 있고 제가 말했던 전자의 그 여유로움, 건방짐, 그죠? 싸가지 없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하는데요. 2.28 2월 28일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대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염원이었어요. 대구 지역 사람들의 염원. 그냥 지역의 어떤 기념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고 10수년간 노력을 해왔고 계속 탄원을 해오던 상태였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서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기념일로 정식으로 지정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기념사까지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이 자기 당의 본산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항상 자유한국당은 대구가 자기들의 본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 지역에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대구 지역 사람들의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계란을 맞을 것 같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꼴이 보기 싫고 민주주의가 싫어도 이 민주주의 운동이니까 그것이 싫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근데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본인의 명분을 찾지 못한 게 아닐까요? 명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2.28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거는 정말 다른 거는 없어요. 딱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꼴 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 더 얹어볼게요. 홍준표는 민주화가 싫은 거지. 그거 싫은 거죠. 맞아요.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화의 적통이 사실은 대구로부터 출발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2.28에 그 다음에 4.19로 이어졌고 그 4.19가 5.18로 이어지고 그게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그게 지금 촛불까지 이어졌는데 맞습니다.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기네 세력들한테 불리한 이벤트인 거잖아. 그러니까 5.18을 탄압했던 세력들이 어떤 2.28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셀프 민망함? 네, 그러니까 찾질 못한 권 거예요. PD가 명확하게 지금 촛불혁명의 정신은 2007년 촛불혁명이 지금 2.28 운동이었다. 이게 맞습니다. 2.28이요. 독재정부와 부정부패에 대한 학생들 중심으로 한 혁명운동이거든요.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거기에 반동적으로 행동했던 자유한국당 내의 정치인들을 대변하는 정당 대표가 내려갈 수 있는 거냐? 명석한 해석이 못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말 잘못하면 작살나거든요.
왜 그냥 그 세력들이 다 부패 세력들이고 독재 세력 후손들이고 친일 2, 3세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감히 그 운동에 지금 2017년 촛불 정신이 깃들여 있는 출발점인 228 대구 학생운동에 가서 이 아가리를 벌릴 수 있나요? 못 벌립니다. 죄송합니다. 아가리라고 해서. 아가리. 오랜만에 듣죠? 이런 건 전문 용어로 함부로 못 나와요. 굉장히. 아가리보다 조금 부드러운 표현은 주둥아리가 있고요. 아, 그런가요? 주댕이. 주댕이. 어저께 방송에서 명정님이 주댕이가 쓰레기 신현이 그러니까 대구라고 하는 지역이 이번 지방선거 때는 굉장히 묘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48, 잘못한다 42 정도 되고요. 이미 20대 총선에서 2명의 야당 정치인을 당선시키고 그러니까 대구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구 욕하지만 대구의 젊은 층은 이미 깨어났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아직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대구나 TK가 무너지고 이 상태가 되면은 자유한국당 사실상 해체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어떤 욕심 부리느냐거든요. 당의 중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대구를 이기는 선거로 갈 것이냐 무난하게 대구 TK 정도는 냅둘 것이냐의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그 전략의 핵심 키에 누가 있느냐? 김부겸 장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부겸 장관이 여론조사 1위를 달려와요. 막 1년, 2년 되도록. 근데 김부겸 장관은 지금 분위기로는 출마를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면 대구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힘이 있고 뭔가 역할을 할 것 같고 아싸리 너무나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자부심 갖는 사람들은 김부겸을 찍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찍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관행대로 관성대로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장관의 현재 입장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밉다 싫다가 아니고 안타까운 거예요. 김부겸 장관의 입장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저는 그래서 제 SNS에서 김부겸 장관이 나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시민의 눈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TK 지역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런데 지역위원회가 없는 게 다수였습니다. 정말 충격이었거든요. 구미 같은 경우는 딱 한 명이 이 지자체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그분은 새누리당보다도 더 극우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전 전국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공천하겠다. 이 철학에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편식하면 안 되거든요. 적어도 집권하고 수권 정당이라고 한다면 전 지역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후보를 나가야 된다. 떨어져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민주 진보 정치를 확산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좀 핵심이고요. 그곳에서 아직 1위로 달리고 있는 김부겸 장관이 나가는 게 저는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닥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김부겸 장관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헌이 되면요. 자치분권화가 될 거고요. 그러면 더더욱 일부분을 안전 부분과 소방 부분을 국무총리 산하로 줬거든요. 국가안보처로 줬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줬기 때문에 일이 더 축소됐기 때문에 적어도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해보려면 대구 가서 한판 붙어달라. 이게 민주진보 세력들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김부겸 장관이 우리 방송이 듣는다면 반드시 나가서 현장에서 한번 받아달라. 받아주고 싸워서 이겨와 달라. 그러면 당신은 금유한양해질 거다. 영웅되는 건데. 영웅되는 겁니다. 저는 김부겸 장관이 못 나가는 이유를 알거든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위원장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방선거 건수 생기고 여론조사 1등 나오니까 바로 그만두고 선거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선거의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고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장관에게 준 가장 큰 오더는 뭐냐면 지방분권개헌이랍니다. 그 주무부처 장관이라서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가고는 싶은데 양심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지점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나갔으면 좋고 안타깝다는 게 그런 거예요. 본인도 나가고 싶을 수 있는데 그 주무부처 장관이 그 일을 하다가 선거 됐으니까 나 장관 그만두고 나갈래? 그럼 업무의 연속성도 떨어지고 주무부처 장관이기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거에 휘말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 같은 사람은 우리 세력은 그런 식으로 선거에는 안 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김부겸 장관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지금 현재 김영진 대구시장한테 현 시장한테 져서 그때 선거에 졌을 때도 득표율이 40%가 넘었어요. 그럼요. 굉장했죠. 현재 분위기로 김부겸 장관이 그때 선거 나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대구 시민들한테 하던 일성이 있잖아요.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대구 시민의 입장에서 대구 시민의 반성을 촉구하고 아싸라게 얘기했던 그 연설문 엄청 유명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 정도 마인드로 접근한다 그러면 대구시장 가져오는데 나는 아까운 게 민주당이 대구시장을 가져온다고 하면 생기는 이 정치적 위협하는 혁명에 가까울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게 안타까운 동의합니다.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진보민주 세력들이 나가라고 푸시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양심, 아까 권 PD가 얘기한 그 양심의 문제 또는 뭐 기준의 문제, 향후에 그런 기준의 문제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는 반대예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정치라는 게 전쟁으로 했거든요. 총칼로 쏴서 죽이고 지면 무조건 지는 겁니다. 아니면 사약을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이게 한국을 넘어서 동북아의 평화를 정착할 거냐, 민주 진보 정치를 정착시킬 거냐의 문제에 기로에 서 있어서 이때 무슨 양심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민족과 역사와 인류를 위해서라도 대구에 나가라. 나가서 제발 싸워서 이겨와라. 그러면 김부겸은 영원히 우리 역사 속에 남을 거다. 그렇잖아요. 한 핵을 확 긋는 거잖아요. 저럴 기회잖아요. 이미 한 번 그었어요. 그렇죠. 총선 때. 네, 맞아요. 정치라는 건 반전의 효과 같은 게 있어서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한다고 한들 지금보다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진 않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대구시장을 배출하지 못한 민주당이 대구시장을 배출하게 되면 김부겸의 정치적인 가치는 엄청 높아지고요. 그렇죠. 이번 지방선거에 광역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게 대통령 임기와 지방선거의 임기가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임기 다 하면서도 대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럼요.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부겸 장관이 나감으로 인해서 인접 선거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지, 빙거.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되더라도 유의미한 득표율을 얻는다면 다음에 또 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토양이 민주 진보 정치가 확대되는데 불쏘시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부터 좀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부겸 대구의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라. 지금 국민의 명령이다. 대구시장 나가겠다고 하는 분들 이승천 전 국회의장 정무수석, 이상식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장, 임대윤 전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박성철 공무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오준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번에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들은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어쨌든 대구 선거가 만약에 지방선거 끝나는 날 개표할 때 대구시장 민주당 이렇게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죠. 눈물 날 것 같기도 예. 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지역 감정이 안 먹힌다는 그럼요. 안 증거가 먹히죠. 되거든요. 예, 안 먹힙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선결적으로 PK에서 세석 부산, 울산, 경남 중에서 세석 중에서 한 2석 정도를 또 민주당이 가져오고 뭐 그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색이 완전히 완화되는 선거도 한번 보고 싶다. 왜냐하면 신비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치를 떨었던 것들이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우리 쪽이 이기겠네 하는데 지역 감정 불러일으키는 발언 막 터지면서 선거에 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지역 감정이 사실은 정치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지역 감정 때문에 개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좀 그런 걸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228도 얘기했지만 228이 사실은 현대사의 민주운동의 모티브였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정신을 이제 되찾은다고 한다면 대구가 동학에서부터 또 항쟁, 한일 항쟁에서부터 민주 진보 운동의 발상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이번 지방선거에 되찾아 주십시오. 진짜 되찾아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좀 소름이 저도 돋는데 이제는 지역 감정은 사라진다. 이제 화합으로 가자. 그리고 국가 발전으로 가자라는데 그 역할이 바로 대구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라는 예. 것이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장관의 입장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이 시간에는요 지방선거에서의 TK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박근혜 이명박의 정치적 고향인 TK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 또는 뭐 이명박의 수사만 좀 덜컹해도 지지율이 살짝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대구 지역은 박근혜 탄핵 이전의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영토 확장 개념으로 대구 경북에서 뭔가 좋은 성적이 나면 좋겠지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한테는 자기들의 생명줄이 걸려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국지가 묘해지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2.28 대구 민주운동 첫 국가 행사에 참석했잖아요. 거기에 유승민은 오고 홍준표는 안 갔습니다. 여유롭네요. 홍준표는 아마 그거 같아요. 내가 대구 내려가면 지지율 떨어지니까.
홍준표가 대구만 갔다 가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것은 국가기념일로 지정해달라고 10수년간 노력을 해왔고 계속 탄원을 해오던 상태였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서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기념일로 정식으로 지정을 하고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기념사까지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이 자기 당의 본산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항상 자유한국당은 대구가 자기들의 본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 지역에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대구 지역 사람들의 민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계란을 맞을 것 같고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꼴이 보기 싫고 이 민주주의가 싫어도, 이 민주주의 운동이니까 그것이 싫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싫어도. 근데 가야 되는 건 아는데 본인의 명분을 찾지 못한 게 아닐까요? 명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2.28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거는 정말 다른 거는 없어요. 딱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꼴 보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 더 얹어볼게요. 홍준표는 민주화가 싫은 거지. 그거 싫은 거죠. 맞아요. 당연히 싫죠.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화의 적통이 사실은 대구로부터 출발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228에 그 다음에 4.19로 이어졌고 그 4.19가 5.18로 이어지고 그게 6월 항쟁으로 이어지고 그게 지금 촛불까지 이어졌는데 맞습니다. 홍준표 입장에서는 자기네 세력들한테 불리한 이벤트인 거잖아. 그러니까 5.18을 탄압했던 세력들이 어떤 2.28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셀프 민망함? 네, 그러니까 찾질 못한 권 거예요. PD가 명확하게 지금 촛불혁명의 정신은 2007년 촛불혁명이 지금 2.28 운동이었다. 이게 맞습니다. 2.28이요. 독재정부와 부정부패에 대한 학생들 중심으로 한 혁명운동이거든요.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건방진 여유로움 아닐까요? 부끄러운 걸 수도 있어요. 아, 부끄럽- 대구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지해왔던 정당의 대표가 저런 잘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구 지역 지역위원장 아닌가요? 그렇죠. 대구 아, 북을 그러네요. 당협위원장이죠. 오, 그 결란 세대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 갈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대구 사람들이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같은 아이를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뒀다는 게 자존감이 아마 붕괴될 가능성도 있어서 진짜예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계란 세대를 맞을 수 있어서 못 갔을 수도 있고, 제가 말했던 전자의 그 여유로움, 건방짐, 그죠? 싸가지 없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하는데요. 2.28 2월 28일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대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염원이었어요. 대구 지역 사람들의 염원. 그냥 지역의 어떤 기념일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대구나 TK가 무너지고 이 상태가 되면은 자유한국당 사실상 해체예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어떤 욕심 부리느냐거든요. 당의 중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대구를 이기는 선거로 갈 것이냐, 무난하게 대구 TK 정도는 냅둘 것이냐의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그 전략의 핵심 키에 누가 있느냐? 김부겸 장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부겸 장관이 여론조사 1위를 달려와요. 막 1년, 2년 되도록. 근데 김부겸 장관은 지금 분위기로는 출마를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면 대구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힘이 있고 뭔가 역할을 할 것 같고, 아싸리 너무나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자부심 갖는 사람들은 김부겸을 찍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찍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관행대로 관성대로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부겸 장관의 현재 입장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밉다 싫다가 아니고 안타까운 거예요. 김부겸